자, 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이슈를 재조명해본다. 이슈메이커, 금요일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유한타증권 김동곤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덕호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갖고 오셨는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맘때쯤이면은 한번 외식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외식이라고 하면은 뭐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서현이나 뭐 신림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칼부림 사태, 뭐 흉기 난동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식탁 물가도 식탁 물가지만은 굉장히 많은 어떤 외식 문화 자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태원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할로윈 주간 전후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뭐 할로윈 직전에 있었던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동대문 쪽에서 이렇게 을지로까지 뭐 밥을 한 끼 먹으려고 나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을 좀 떠올려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분위기적인 부분에 분위기와 관련된 내용에서의 공포심이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뭐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경기가 탄탄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실제로 어떤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10월 무역 수지 부분들도 대부분 굉장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제 식탁 물가가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비력을 다시 증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말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외 수출 관련된 부분들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탁 물가 부분들이 논란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사실 식탁 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통 과정에서 조절되는 가격이 훨씬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산란을 할 수 없는 뭐 수평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낳자마자 바로 버려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뭐 이번에 뭐 금추라고 하죠. 뭐 배추라든가 무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지난 3년 동안 지금 뭐 농식품부랑 뭐 유통공사가 3년 동안 폐기한 배추와 무의 양이 3만 톤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이 폐기를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수매,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정부가 이제 이 부분들을 먼저 선행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매수했던 부분들의 물량보다도 오히려 생산량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 인하를 우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에 대한 소득 보전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뭐 긍정적이면은 농가의 소득을 올려줬다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원가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소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너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지 않을 거 아니냐. 기업은 오히려 손실 보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의 오해는 좀 극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9시 뉴스 첫 소식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였거든요. 네, 3.8% 나왔죠. 맞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치솟는 물가는 소비자에게 좀 잔인함을 주고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외식주 안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 중에서 이제 롯데칠성 아마 보셨을 때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소주 세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류 부분들에서 실적세가 굉장히 좀 탄력이 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탄산 부분이야 뭐 워낙 이제 롯데칠성 자체가 뭐 제로 음료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설탕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영업이익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탄산 부분 성장을 좀 주목을 했다라고 치지만 오히려 주류 부분들은 상당히 손실이 컸다라는 부분들이 뭐 실제 이제 예측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3분기 때 이제 주류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가 넘게 지금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부분은 1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사실 이제 매출 부분들에서의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 비용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회수가 많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주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주류 중에서도 와인이라든가 맥주 부분들에서의 매출은 좀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한복을 다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소주라고 하면은 도수가 높은 주류를 많이 생각하지만은 세로 같은 경우는 도수가 좀 낮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어떤 주류들보다는 좀 도수가 낮은 걸 선호하는 청년층들의 소비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로라는 게 브랜드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그러다 몰라가지고. 네. 전 새로 좋아합니다. 아, 네. 저는 세로보다는 훨씬 참이슬 쪽을 좋아하는데 아, 네, 참이슬을 좋아하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소주 관련된 부분들이라면은 뭐 로트칠성은 조금 도수가 낮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좀 선호했다고 치면은 도수가 좀 높은 뭐 하이트칠로도 조만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종목들까지도 좀 보신다면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식품주 그리고 이제 외식 업종들은 이제 부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덕호 대표님 외식주 갖고 오셨고요. 김동공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뭔가 준비하고 계시던데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조선주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주요? 네. 예. 사실 11월 1일 날에 수출 입동향이 발표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품목으로 분류가 된 것이 바로 조선주였었습니다. 상승률 한번 살펴보면 101.4%였었고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갑작스럽게 101.1%나 이제 좀 올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좀 올랐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2021년부터 이제 증가한 선박 수주 물량들에 대한 생산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수출 단가도 기존엔 조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가 상승 분들이 반영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제 조선주들을 살펴봤을 때 기존에는 이제 수주가 적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수주를 좀 저가로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저가로 받아온 상황들인데 원자재 가격, 특히나 후판 가격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의 수익성들이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후판 가격들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선가 인상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수출 그리고 실적들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군들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LNG선 같은 경우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터지고 나서 이제 유럽 쪽에서의 가스 수요는 기존의 파이프 라인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LNG를 이제 가져다 이제 쓰는 시스템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35척 정도의 LNG 선들에 대한 발주가 그러니까 연평균 있었던 상황들이었었는데 2021년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부터는 83척으로 늘어났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185척대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런 LNG 선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비교적 고부가 가치 선이라 볼 수 있는 이 선박들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조선주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선주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 선주사들마다 맞닿아 있는 해운 업황도 좀 부진하고요. 글로벌 조선사 수도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면서 인력 부분, 뭐 인프라, 건조 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를 봐야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운임 지수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운임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와 BDI 지수를 좀 나눠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BDI 지수가 최근 한 2주 정도 이제 좀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뭐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뭐 상하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곳들도 이제 좀 해서 한 3군데 정도의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운임 지수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씩 좀 뜯어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락세들이 멈추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장기간에 걸쳤었던 운임 지수에 대한 하향 현상들이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가능성들이 일단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최근에 국제 회사 기구 IMO에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를 기존 50%에서 100%까지 감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선박들은 이 환경 규제를 이제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기존에 어떤 식으로 지켜왔었냐면 배를 이제 천천히 이제 운행을 시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시켜 왔었는데요. 이것들이 점점 더 천천히 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물동량들에 대한 속도를 지금 늦추고 있는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결국 LNG 선에 대한 수요로 이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들까지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일단 좀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실적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3,8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강세를 보였는데요. 글쎄요, 컨센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기록한 건지 여부와 더불어서 오늘 오전에 또 개장과 동시에 진행이 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백고동을 울리는 조선주냐 아니면 물가가 치솟는다 고로 주목하자 외식주냐 조선주 vs 외식주가 되겠네요. 오늘은. 자, 마지막 기업 선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종목은요? 네, 교천 F&B입니다. 사실 이제 교천 F&B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 이제 주가를 낮췄었는데 이 부분들이 왜 매출은 좋은데 왜 영업이익이 계속 높아지지 못했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치킨 튀기는 로봇을 이제 MOU 체결을 공급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교천 F&B가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 치킨을 튀기는 로봇은 오히려 본사보다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가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꾼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임대료를 받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큰 부분들은 오히려 원가 부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난 10월 11일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의 수의학과에서 마찬가지로 조류독감에 저항성 있는 닭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뭐 이미 이제 트래킹은 이제 2년 넘게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10마리 중에서 9마리가 이제 저항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로 이제 바이러스를 주입을 했는 상태에서도 뭐 닭 고기 질이라든가 혹은 산란 기능이 뭐 저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닭고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존의 조류독감에 걸리면 폐사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의 원가 절감 부분들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2022년 3월 16일 날 보도가 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하림, 뭐 마니커, 체리브로 이런 어떤 닭고기와 닭고기 가공 기업들이 총 16개 기업이 지난 12년 동안 담합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포닭, 그러니까 닭을 튀길 때 튀김 닭을 쓰는 시포닭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뭐 2022년 3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금액이 한 4,500원 정도 됐었습니다. 키로당. 근데 지금은 3,615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원가가 많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식탁 물가가 높다라는 부분들도 지난 7월, 8월이 사실상 이런 닭고기 가격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교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통닭보다는 부분육, 우리가 뭐 날개라든가 닭다리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았는데 뭐 넓적다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10일 같은 경우는 8,700원 키로당 이렇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뭐 5,900원으로 많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실적 개선에 도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뭐 어제 이제 대만 2호점을 또 타이페이 101에서 또 개설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해외 지사 부분들을 확장하는 사업성을 보신다면은 이제 반대의 기회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치킨 값은 왜 계속 오르나요? 인건비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뭐 유통 과정에서 많이 비용이 나온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담합이 지난 12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합 가격이 그만큼 빠지는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과징금을 문 기업 입장에서도 이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형태는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마니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좀 버텨주고 있지만 빨리 가격을 좀 내려주는 게 어떨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는데 예, 길게 얘기하셨네요. 우리 김동공 과장님 지금 뭐 조선주 이미 갖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산다 그러면 뭐 사야 됩니까? 저는 삼성중공업을 삼성중공업.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한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오늘 LNG 쪽에 맞춰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LNG 쪽에서의 가장 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조선사들은 어딜까를 좀 생각하면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 FLNG, 그러니까 그 결국 부유식 액과 천연가스 생산 장비 시장에서 이제 업계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시장에 이제 더 확장이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IMO 규제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배 같은 경우 이제 배라고 표현하기는 플랜트라고 일단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반 선박보다 가격이 5배 이상 비싸고 투자비도 오히려 좀 적어서 수익성이 괜찮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조선사들도 환율
환해지를 한 7, 80% 정도 수준까지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완전 환해지를 좀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익스포저를 상당히 좀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앵커의 픽 시간입니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즘 정말 주머니 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치솟는 걸 실감하고 있어서 외식주에 한 표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조재길 앵커님은요? 저는 삼성중공업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네, 환해지를 뭐 100% 거의 다 했다. 지금 이런 설명을 좀 들었는데 뭐 환차익을 못 보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도 두 이슈 꼭 주시해 보시면서 개장 전략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유한타증권 김동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